만약 완벽한 탈모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인류는 무려 3,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탈모라는 숙제와 씨름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현재까지 파라오부터 일반인까지 모두가 겪어온 이 머리카락과의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탈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기원전 1550년경 이집트의 의학 문서인 에베르스 파피루스를 보면 하마와 악어 그리고 숲 고양이의 지방을 섞어 머리에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호저의 가시를 불에 그을려서 지금의 흑채처럼 머리에 뿌리는 방법도 사용했죠. 파라오들은 사자의 털을 뽑아 기름과 섞어서 두피에 발랐는데 사자의 기운이 머리카락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마늘과 꿀, 악어 기름을 섞은 치료제도 사용했는데 현대 과학으로 보면 마늘에는 실제로 두피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명인들도 탈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고추냉이와 비둘기 배설물 그리고 고추와 사탕무 등을 섞어 탈모 치료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탈모를 피하지 못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염소 오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했지만 흥미롭게도 그 자신은 탈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탈모가 진행된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만큼 자신의 권력도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 이빨과 쥐, 곰 지방을 섞은 로션을 사용했고 수컷 당나귀의 생식기를 태워서 자신의 소변과 섞어 머리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엔 월계관을 항상 써서 탈모 부위를 가렸죠. 고대 서적을 보면 탈모가 저주나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권에서 탈모를 부정적으로만 본 건 아니었죠.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는 털이 빠져 머리가 온통 벗겨지니 나무 없는 민둥산을 꼭 닮았네라며 해학적으로 표현했고 조선시대 권근은 한 남자가 대머리였음에도 요직을 역임하며 훌륭한 인품까지 지녔다고 써서 외모보다 인품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죠. 조선의 왕들은 머리숱이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인삼, 검은깨, 한약재를 넣은 차를 마셨습니다. 실제로 인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피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거든요.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로즈마리 오일이 탈모에 좋다고 하며 로즈마리와 라벤더를 섞은 오일을 매일 두피에 발랐는데 이 때문에 로즈마리가 마녀의 약초라고 불리기도 했죠. 놀랍게도 현대 연구에서 로즈마리 오일이 실제로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비둘기 배설물을 탈모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감염 위험만 높일 뿐이었죠. 탈모를 감추기 위해 17세기에서 18세기 가발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프랑스 루이 13세는 20대부터 탈모가 진행되자 아예 궁궐 내 모든 사람에게 가발을 씌웠습니다. 루이 14세도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되자 초호화 가발을 제작해서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발의 무게는 3에서 5kg에 달했다고 하니 이 무거운 가발을 하루 종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 14세의 영향으로 귀족들 사이에서 왕을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발은 단순한 탈모 해결책을 넘어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과 간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먼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작은 키와 대머리로 풍자되곤 했죠. 하지만 실제 역사 자료에 따르면 그는 동시대 프랑스 남성 평균 키에 가까웠고 탈모도 극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폴레옹은 짧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해 탈모를 덜 부각시켰고 중요한 초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머리 윗부분을 가리는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탈모에 대한 풍자조차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받아들이며 정치적 라이벌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반면 마하트마 간디는 완전히 민머리를 유지했는데 이는 종교적 이유와 더불어 이미 진행된 탈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결과였어요. 놀랍게도 간디의 민머리는 오히려 그의 청렴함과 단순한 생활 방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보다 사상과 행동에 주목했고 탈모는 부정적 요소가 아닌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히던 탈모의 진짜 원인을 1974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 살리나스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여자아이로 알고 키워온 아동들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몸에 남자 생식기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 소년들에겐 몸 안에서 분비되는 5알파 환원효소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5알파 환원효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DHT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는 남성 생식기를 생성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유전적으로 5알파 환원효소가 부족해 DHT 수치가 낮았던 살리나스 소년들은 다른 이들보다 늦게 외부로 드러나는 생식기를 갖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탈모를 겪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발견에 착안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피나스테리드라는 신약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함유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에서 탈모를 막아주는 부작용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분이지만 함량을 달리해서 탈모 치료제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세계 최초로 머크사에 먹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가 등장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탈모의 역사에 비해 20년이라는 탈모 치료의 역사는 극히 짧지만 속절없이 빠지는 머리카락을 세면서 눈물 짓던 수많은 남성에게는 깜깜했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이었어요. 또한 미녹시딜이라는 또 다른 탈모 치료제도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원래는 궤양을 치료할 목적으로 연구되었지만 임상시험 중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털이 많아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을 국소적으로 머리에만 바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도출되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1988년에 바르는 남성 및 여성 탈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약물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역할에 그치죠. 그래서 2017년 젖산 탈수소요소의 활성으로 알아낸 새로운 접근법의 등장은 정말 희망적입니다. 사실 완전히 생명력을 잃은 모낭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낭은 휴지기가 존재하는 만큼 잠에서 깨우면 다시 발모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테니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정말로 3500년 전쟁의 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탈모 현실은 어떨까요? 대체로 전체 인구 중 탈모 인구를 20%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인 5명 중 1명, 50대는 4명 중 1명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20, 30대에서도 탈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남중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통상 백인 남성들은 전체의 50에서 60%가 탈모를 겪는데 동양인들은 그보다 적고 발생 시기도 늦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대략 20% 정도라고 했어요. 탈모 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너무 뜨거운 물에 머리를 오래 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세게 닦지 말아야 하죠. 왁스나 스프레이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고 나서 자야 하고 샴푸를 쓰기 전 충분히 손에 거품을 낸 뒤 사용해야 합니다. 린스를 쓸 때는 머리카락에 집중하고 최대한 두피에 닿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또한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되도록 적게 받아야 합니다. 헤어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거나 오랫동안 쓰지 말고 되도록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모자를 쓰면 탈모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완전한 낭설입니다. 거꾸로 바깥에서 모자를 쓰는 것이 오염이나 자외선에서 두피와 머리카락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탈모 환자들의 대부분이 머리를 숨기려고 모자를 써서 나온 말이죠. 또한 빗으로 두피를 두드리는 행위는 오히려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탈모의 역사부터 현재까지의 치료법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부터 현대의 우리까지 인류는 줄곧 탈모와 싸워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의 발달로 탈모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고 효과적인 치료법들도 개발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탈모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탈모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개성과 매력으로 승화시킬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도 같은 고민을 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극복해냈어요. 중요한 것은 탈모를 단순한 외모 문제로만 보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스토리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